안녕하세요, 톤톤입니다. 오늘부터 하게 되는 챕터는 여러분에게 있어 꽤 흥미로운 챕터일 것인데요. 드디어 길고 긴 기초이론 시간이 끝나고 칼림바를 함께 연주하는 시간입니다. 칼림바의 기초적인 테크닉과 톤톤이 생각하는 팁과 노하우 등을 교재를 보면서 익혀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볼 거예요. 준비물로는 칼림바 교재 1권을 준비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이론을 공부하시면서 분명히 클래스메이트 분들께서 조금씩은 뚱땅거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가볍게 칼림바 연주의 기본기를 잡고 가보는 것입니다. 혹시 클래스메이트 분들 중에 피아노 학원을 어렸을 적에 다녀보신 분이 계신가요? 바이엘을 떼고 이제 어느 정도 클래스업이 되면 책을 한 4, 5권 정도 사게 되죠. 하농, 소나티네, 체르니, 소곡집, 브루크뮬러 등 잘은 모르지만 피아노 교재들을 가득 선물 받을 때 이번 시간에 할 연습은 이 하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아노를 칠 때 제일 치기 싫은 하지만 정말 중요한 기초 테크닉 연습. 칼림바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는 이 기본기를 익혀야 나중에 실전에 들어갔을 때 그에 맞게 다시금 다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잡설이 많았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칼림바 교재 1권의 24페이지를 펴주세요. 처음 연습해볼 테크닉은 무엇이냐 하면 한음을 반복해서 연주해보는 테크닉이에요. 에이, 장난해, 이게 뭐야? 라고 방금 마음속으로 생각하셨을 텐데 정상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친다면 생각보다 어려우실걸요? 일단 저와 같이 따라서 쭉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치는 이유가 뭔지 알려드리죠. 잘하셨어요. 대단히 쉽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혹시 반복적으로 한 철편을 누르면서 각각거리는 철소리가 나지 않으셨나요? 고로 이 연습에서는 이 철소리를 최대한 줄여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한 음을 치고 그 음을 다시 치게 되면 철편이 진동하는 와중에 다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손톱에 떨리는 철이 부딪혀서 칵칵 소리가 당연히 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리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요? 혹시 1-2 챕터의 기본 연주법을 복습해 오신 분이 계신가요? 거기서 살은 소리를 흡수한다는 설명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 살을 이용해서 각각 소리를 흡수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점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곡을 연주해 볼까요? 어때요? 이 점을 숙지하고 치려니까 뭔가 모르게 어려운 느낌이 드시나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막상 할 때는 세상에서 제일 의미 없다고 하지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도 중요하지만
이런 의미 없는 곡들도 알고 치는 것과 모르고 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이 점을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가르쳐 드리고 싶고 꼭 강조하고 싶어요. 2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요? 부분 순차 진액 연습이라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만 차근차근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연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한번 따라해보고 다음에 이 곡의 포인트는 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소리가 깔끔해지셨죠? 클래스메이트 여러분께서 실력이 업되셔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반복되는 음이 적게 나와서 소음이 덜 나는 것이 적당한 표현이겠죠. 이전 연습에서 반복음에 대해서는 철소리를 최대한 적게 내라가 포인트였다면 이번에는 차례대로 올라가며 연주하시다 보면 생각보다 철편 간의 너비가 좁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연주하다 보면 두 개의 철편을 같이 연주하는 일이 흔한 현상이죠. 이때는 어떻게 연주하냐? 손가락의 각도를 살짝 틀어서 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칼림바를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은 직선으로 치는 것이 아닌 약간 대각으로 연주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손은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손에 맞게 각도를 조정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두 곡만 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힘드시죠? 이제부턴 쉬우실 겁니다. 즉, 초급의 기본기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반복해서 연주할 때의 소음 줄이기와 진동하는 옆 철편을 건드리지 않기.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진행해 볼게요.
29페이지부터는 손가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위한 도약 테크닉이에요. 여기서부터 손이 제갈길을 못 찾고 헤매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에게 맞는 빠르기로 천천히 연습하신 뒤 점점 속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거의 다 왔어요? 마지막 30페이지는 같은 음이지만 다른 높이를 가진 음들의 연습이에요. 음악 용어로 옥타브라고 하죠. 손가락이 더 정신없을 테니 마찬가지로 천천히 그리고 서서히를 명심하세요. 자, 오늘의 테크닉 트레이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간 헬스장에서 세트를 정해놓고 운동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손가락 운동이잖아요. 우리가 무언가에 익숙해지고 결과를 내려면 그만큼 노력을 하면 더욱 쉽게 얻는 법이겠죠. 우리가 배운 이 초급 테크닉 7단계라도 하루에 한 번씩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음이 어느 절편인지 손이 기억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을 연주하실 수 있어요.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꾸준하고 성실한 것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 테크닉들을 응용하여 실제 초급 악곡을 연주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테크닉 연습보다 오히려 더 쉽고 기분 전환 삼아 쭉 연주해보는 기회니까 다음 수업도 재미있게 같이 연주할 수 있도록 해봐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